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오늘은 투자자, 특히 일반 투자자가 그 펀드 투자, 우리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하죠. 여기에 투자함에 있어서 꼭 살펴봐야 되는 투자 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다양한 법규에서 그 공시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서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큰 틀을 이제 123조, 124조, 134조 이런 데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가 펀드라고 하는 그 분류 기준을 보다 보면 거기에 금융투자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치 여기에 별지 제15호에 보면 14차 분류까지 아주 상세하게 펀드를 그 분류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펀드명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이투자 설명서는 원래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그 분량을 더 줄여서 지금 8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나오지만 그 펀드의 투자 전략이나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양하게 구성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 우리가 북마크한 그 공시 사이트에서 내가 찾는 그 펀드를 찾아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입력을 하도록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시 사이트에는 크게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펀드에 대한 공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트에 .fs.or.kr 이렇게 해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dis.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입력하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가 kind.krx.co.kr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입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dis.coffea 금융투자협회죠. .or.kr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페이지로 들어오는 과정인데요. 이 공식 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제 이게 좀 화면이 크게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위에 보면 지금 펀드명 또는 펀드 코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투자 어떤 부분의 공시를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냥 펀드 공시를 보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다 곧장 펀드명을 입력을 해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정한 펀드를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 동부, 차이나, 본토 그래서 보통 운용사하고 투자 전략에 해당하는 걸 넣게 되면 그와 관련된 것들이 쭉 리스트가 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찾던 펀드를 식별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누르고요. 보통 이제 펀드 코드에 단축 코드를 이용해서 찾는 것도 상당히 좀 편한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여기다가 동부, 차이나, 본토 이렇게 입력도 했지만 아마 자산운용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 설명서에서 유심히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축 코드 5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축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찾는 그 펀드가 곧장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동부, 차이나, 본토증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측에 가보면 펀드 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검색 돋보기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펀드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좀 줄여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간이투자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요. 공모니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회사의 개황도 볼 수 있고 수익률 차트라든지 공시 관련이라든지 자산 구상 내역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간이 투자 설명서 쪽을 집중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키워서 간이 투자 설명서를 클릭했습니다. 그럼 이게 PDF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다운로드 받은 상태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여기입니다. 제가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화면을 직접 이제 열어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설명서를 이제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1등급이다 라는 내용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 글씨들은 어떤 위험이 있거나 할 때 그 뭐 13포인트 이상으로 적색을 하라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은 있는데요. 자, 간이 투자 설명서에 보면 여기 동부차이나 본토증권 차투자 신탁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명칭은 뭐 다시 여기 반복되지만 여기 보시면 AL460이라고 해서 단축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거나 메모를 해 놓으면 뭐 비슷한 건데 뭔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그 불편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모투자 신탁의 해외 위탁 투자업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 딴 데다 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증권신고도 효력 발생일,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해서 여기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요. 또 내려가 보면 상세 목차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간이투자 설명서는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셋으로 돼서 제일 여기 위쪽에서는 이제 투자의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여기 투자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환매, 매입, 그 다음에 세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요. 마지막은 이거에서 결론적으로 운용됐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재무 정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요. 투자 결정 시, 이건 이게 간이 투자 설명서니까 투자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사항인데 여기 보면 빨간색들은 아까처럼 그 법문의 위험 부분, 어디냐면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걸 저희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금보험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좀 더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 뭐 적격기관 투자가라든지 아니면 회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다음에 뭐 투자한 금액에 20% 제한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적색이 아닌 부분이니까 조금 빨리 갈까요? 그래도 여기 좀 의미 있는 거. 50억 원 미만이면 이미 해지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봤던 세 파트 투자 정보에 대한 거, 매입 환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간이 그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투자 정보고 투자 목적, 뭐 크게는 그 큰 수익을 내려고 뭐 이런 뜻이죠. 어쨌든 근데 이게 투자 목적이 그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며 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밑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외국 주식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채권에 투자하며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죠. 해외 투자니까 이거는 펀드마다 거기 해당하는 위험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위험에 대한 부분만 따로 쭉 정리해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환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해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장점 및 단점, 비용이 어떻다, 미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면상에 설명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 지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요 지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요 지수명도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봐두는 게 좋습니다. 자, 투자 절명 유형 관리에서 아까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개념도 되죠. 예. 그 다음에 그 투자 대상국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주요 투자 위험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원금 손실 위험, 환율 변동 위험인데,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이제 뭐 시장 위험, 신용 위험 해서 좀 어려운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투자자를 위해서 좀 더 편의하고
그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 표현을 쓰라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세부 과세에 관련 위험, 그다음에 회수 연기 위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표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 자금을 대체 누가 운영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만약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시에 대한 거를 지금 보고 있는 아까 디스코피아 이쪽에서 보든지 아니면 다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보든지 뭐 이제 이래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이 나오고 아까 매입 관련 판매 관련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의 비용, 그건 뭐 그 가입할 때 자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니까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되고요. 이제 과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과세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과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그 부분이 다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과세 부분 반드시 봐야 되고요. 또 이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뭐 소득이나 세액에 대한 공제 부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판단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중국 과세당국은 이렇게 있다. 뭐 그쪽의 얘기죠, 그죠?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한번 같이 봐놓는 거고요. 매입과 환매에 대한 부분은 내가 들어간 입금한 돈이 어느 기준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내가 환매 신청하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일이 같다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제3영업일에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이런 내용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같은 날에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9영업일이 지나서 그 대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환매처럼 자금이 필요해서 환매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수익 때문에 뭐 확보하기 위해서 환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 환매 대금 지급일이 굉장히 그 벌어지는 그 특히 해외 펀드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많이 참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뭐 전환절전 보셨고요. 요약 재무 정보로 오면 이 펀드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서 총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소액적으로 발생한 순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셨던 이 부분들을 이제 지금까지가 그 간이 투자 설명서에 대한 큰 파트 하나, 둘, 셋. 그래서 처음엔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매입과 환매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요약 재무 정보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위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매입 환매에 대한 부분, 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번 처음 볼 때 잘 보는지 이걸 뭐 계속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포트폴리오에 뭐가 들어있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